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저는 새롭게 나오는 렉서스 ES300H를 보러 베이징 렉서스 전시관에 나와 있습니다. 렉서스 ES300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지난번에 전기 버전으로 된 ES300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 모델이 여기에 공개가 돼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전기 버전으로 보여드렸던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앞모습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스핀들 그릴의 형태를 약간 변형을 줬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ES300H라고 생각을 하면 앞모습에 모래시계의 형태가 그대로 딱 나와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새로운 렉서스의 디자인은 이제 더 이상 스핀들 그릴이라고 할 수가 없고 스핀들의 형태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카메라도 들어가 있으면서 뭐 레이더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들어가 있네요. 제일 인상 깊은 건 렉서스는 헤드램프 디자인이나 LED DRL을 이런 식으로 L자로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약간 이렇게 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요거를 위아래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위쪽은 DRL, 아래쪽은 방향제시등 이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고요. 아래쪽으로는 헤드램프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앞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 렉서스 특유의 디자인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고, 이 디자인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봐왔던 렉서스에서 탈피해서 디자인의 변화를 크게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통은 렉서스라는 자동차는 둥글둥글하게 디자인을 하기보단 직선류를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약간 에어로다이내믹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선을 길게 잡아주고, 그리고 보닛 라인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 안쪽이 파여있도록 디자인을 준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전장 재원이 기존보다도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버전으로만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5.1m에 해당하는 전장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도 훨씬 더 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박스 세단이라기보다는 날렵한 느낌의 쿠페형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저 뒤쪽 D필러 라인을 굉장히 완만하게 트렁크 라인까지 쭉 뽑아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요 휠부터 보면 요즘에는 휠이 약간 상향 평준화되면서 못해도 이제 19인치, 20인치 뭐 이런 식으로 넣는데, 렉서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나 연비 세팅을 위한 요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조금 인상 깊은 건 굉장히 대담한 느낌의 가니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렉서스라는 거는 비약적이거나 툭 튀어나 보이는 듯한 그런 디자인보다는 무난무난하게 묻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측면에 과감한 디자인을 넣어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차가 렉서스라는 것들을 좀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히든 타입의 도어 캐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약간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이 문을 열고 닫을 때 느낌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닫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도 소리가 조금 둔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제 스포티한 자동차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이긴 한데, 이 뒤쪽 라인을 굉장히 깊게 파놨다는 게 이런 부분들 되게 괜찮아 보이고요. 뒤쪽으로 봤을 때 이 전반적인 렉서스의 디자인 기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선류의 디자인이 뒤쪽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위쪽의 트렁크 라인도 그렇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렉서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리어 램프 라인도 굉장히 직선류로 툭 튀어나와 있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 돼 있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도 범퍼 라인이라든지 오른쪽부터 쭉 나와 있는 요 디자인 라인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부피감 있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안쪽으로 깊이감이 꽤 있으면서 세단치고도 굉장히 커다란 용량을 가지고 있는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내도 한번 잠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앞열에 있는 도어의 무게감은 정말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고 할 때에도 상당히 묵직한 듯한 느낌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어색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렉서스가 가지고 있었던 고급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 센터 콘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요 위쪽으로 봤을 때도 뭐 이런 요소 하나하나들이 되게 저렴한 느낌보다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내에 들어와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여기 있는 요 디스플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렉서스 브랜드를 생각할 때 이제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서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요 ES300H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를 듀얼로 분할해서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서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공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거나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라이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서는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안 보이도록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이렇게 약간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렉서스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를 큰 거를 넣어놨지만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버튼으로 만들어 놨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버튼은 여기에 프런트에 습기 제거, 리어 습기 제거, 뭐 사이드 미러 습기 제거나 뭐 볼륨 조절, 그리고 비상등 요 정도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디스플레이 안으로 넣어서 없애버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렉서스 ES300h를 구매하는 연령대가 나이가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버튼이 없어지는 것들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기어 시프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토글 타입으로 바뀌었네요.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보면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들어가 있죠. 이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제가 여러 번 들어봤을 때도 오케스트라나 이런 풍성한 볼륨감 있는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스피커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의 착좌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적당히 푹신하면서 몸을 딱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래는 렉서스가 엔진으로 2500cc 정도 되는 애킨슨 사이클 엔진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렉서스는 중국 전용 모델이어서 2000cc 엔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모터 출력이 한 120마력 100 정도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출력을 총 출력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한 200마력 언저리가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주행을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기존 대비해서 엔진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폭 하향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살짝 아쉽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엔진 배기량이 조금 낮아지고 다운사이징이 되다 보니까 연비 자체는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100km를 주행하는데 들어가는 연료량이 한 4.4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증받은 연비가 리터당 20km가 넘어가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런 차량들을 구입하는 분들이 패밀리카로 이용하라는 경우가 많으니까 2열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열도 한번 앉아서 보면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지금 뒷좌석에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레그룸이 주먹 한 5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쭉 나오고요. 충분히 다리를 꼬고 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전장 재원이 5.1m로 쭉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뒷좌석 공간을 가지게 된 것 같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트 착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약간은 푹신푹신한 느낌의 세팅이 돼 있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쪽에 송풍구,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요 정도가 들어가는 거랑 아래쪽으로 이렇게 C타입선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들까지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ES300h가 중국 기준으로 대략 한 30만 위안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만 위안 정도면 지금 환율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1위안에 한 200원 정도만 되더라도 6천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세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서 수입할 때 조금 더 비싸서 그렇기는 하지만 연비도 좋아지고 디스플레이도 큰 거 들어가고, 우리가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실내 내부 디자인이나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좋아졌는데 가격이 6천만 원대면 너무 좋은 세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렉서스를 생각할 때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꼭 렉서스를 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ES300h가 한 6천만 원 언저리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자동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회색에 흰색 시트 이렇게 배합으로 돼 있었는데, 저 옆에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정색 시트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근데 실내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우드는 전부 다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굉장히 밝은 색의 우드를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 앞쪽으로는 검정색의 ES300h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실버 색상의 ES가 있는데, 이 실버 색상의 안에 보면 약간 브라운 계열의 실내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외관 색상은 흰색에다가 요 브라운 계열 넣으면 참 예쁜 차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 정도면 참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새롭게 나오는 요 ES300h 만약에 한국에서도 6천만 원대라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가격에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ES300h가 월 1000대 1500대 이렇게 팔릴 수 있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롭게 나온 렉서스 ES300h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